오늘은 또 어떤 신박한 사연을 들려드릴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명절 전날이었습니다. 아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일 시댁은 당일만 다녀오자. 애가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 저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래. 알았어. 그게 다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날 우리는 저희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미리 떡국을 끓여 놓으셨습니다. 상 위에는 전도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잡채며 나물이며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서 와라. 고생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떡국을 한 숟가락 떠먹고는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아내는 음식을 조금씩 먹으며 자꾸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보, 슬슬 나갈까? 애 좀 쉬게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아직 밥 한 공기도 다 먹지 못했습니다. 응. 어머니는 우리를 현관까지 배웅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조심히 들어가거라. 저는 차 안에서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조수석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아이는 뒷자리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미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그 말이 왜 이렇게 아팠을까요? 우리는 그날 저녁 처가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차 안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갈비찜 해놨대. 애 좋아하는 거.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가에 도착하자 장모님이 활짝 웃으며 나오셨습니다. 어서 와라 우리 사위. 고생 많았지? 상은 푸짐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새우튀김, 과일까지. 우리는 그날 밤늦게까지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이는 처갓집방에서 편하게 잠들었고 아내는 친정어머니와 거실에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소파 한쪽에 앉아 조용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공평하게 하고 있는 거겠지. 저는 명절마다 생신마다 양가 부모님께 똑같이 50만 원씩 송금했습니다. 그게 제 원칙이었습니다. 숫자는 같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물론 처가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썼습니다. 아웃백 상품권도 보내고 커피 쿠폰도 따로 챙기고 지난달에는 백화점에 가서 장모님 옷도 한 벌 사드렸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너무 좋아하시더라. 여보, 고마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당연하지.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께는 생신 때 50만 원 외에는 따로 챙겨드린 게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내 눈치가 보였고 처가와의 관계도 중요했으니까. 그래도 용돈은 똑같이 드리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거겠지.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공평하게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그랬으니까요. 양가에 50만 원씩 딱 똑같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처갓집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지금 뭐 하고 계실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양가를 공평하게 대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용돈만 보면 그랬으니까요. 부모님 생신이 다가오면 저는 휴대폰 앱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50만 원, 장모님 생신 50만 원, 어버이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아버지 50만 원, 장인어른 50만 원. 숫자는 늘 정확하게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평하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용돈은 똑같이 드리니까.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처가에는 더 신경을 썼습니다. 어느 금요일 퇴근길이었습니다.
백화점 앞을 지나다가 문득 멈춰섰습니다. 장모님 옷 한 벌 사드릴까? 아내가 얼마 전에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요즘 입을 옷이 없다고 하시더라. 저는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성복 매장을 한참 돌아다니다가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60대 어머님이 입으시기 좋은 옷 있을까요? 이쪽으로 오세요. 요즘 인기 있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회색 니트 한 벌을 골랐습니다. 가격은 38만 원. 카드를 건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어머니 옷은 언제 사드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사드려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장모님께 옷을 전달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사위가 이런 걸 다 사와? 엄마, 입어봐요. 예쁠 거야. 우리 사위 정말 최고야. 고맙다, 사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장모님. 잘 어울리세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우리 엄마 진짜 좋아하셨어. 응, 다행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양가에 각각 50만 원씩 송금했습니다. 어머니, 추석 잘 보내세요. 장모님, 명절 잘 보내세요. 메시지까지 정성스럽게 적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날 저녁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한테 아웃백 상품권 보낼까? 10만 원짜리. 응, 그래. 보내.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휴대폰으로 상품권을 주문했습니다. 완료. 엄마 좋아하시겠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소리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문득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한테는 상품권 한 번도 안 보냈지. 마음 한쪽이 콕 찔렸습니다. 다음에 보내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커피 쿠폰 좀 사줄래? 우리 엄마 커피 좋아하시잖아. 얼마짜리? 5만 원짜리면 될 것 같아. 저는 휴대폰을 꺼내 바로 구매했습니다. 보냈어. 고마워 여보. 아내는 웃으며 고마워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는 커피 쿠폰 한 번도 안 보냈구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로는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내 눈치가 보였습니다. 괜찮아. 용돈은 똑같이 드리니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어버이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양가에 똑같이 50만 원씩 보냈습니다. 그리고 카네이션도 각각 한 다발씩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날 오후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한테 화장품 세트 하나 보내고 싶은데 얼마짜리? 15만 원 정도?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보내. 고마워. 우리 엄마 엄청 좋아하실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는 벌써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송금 내역을 천천히 내려봤습니다. 어머니 50만 원, 장모님 50만 원. 똑같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장모님께 드린 건 50만 원만이 아니었습니다. 백화점 옷 38만 원, 아웃백 상품권 10만 원, 커피 쿠폰 5만 원, 화장품 세트 15만 원, 그 외에도 과일, 건강식품, 이것저것. 하지만 용돈은 똑같이 드렸으니까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이 정도면 공평한 거지. 그렇게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명절날
1시간 만에 나가는 우리를 배웅하며 웃으셨던 그 얼굴. 저는 휴대폰을 끄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어느 평범한 목요일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샤워를 하고 있었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카카오뱅크 송금 완료. 엄마 생신 70만 원. 손이 멈췄습니다. 70만 원. 저는 다시 한번 화면을 봤습니다. 분명히 7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잠깐, 우리 장모님 생신에 50만 원 보냈잖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이 70만 원은 뭐지?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10분 후 아내가 나왔습니다.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은데.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알림 왔던데. 응. 뭐? 장모님한테 70만 원 보냈어? 아내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내, 봤어? 우연히. 그게 뭐야? 뭐긴 뭐야? 엄마 생신이잖아.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우리 50 드렸잖아. 그건 우리가 같이 보낸 거고, 이건 내가 따로 보낸 거야. 그 왜? 왜긴 왜야? 내 엄마한테 좀 더 챙겨드리고 싶어서.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목구멍이 말랐습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는? 뭐, 우리 어머니 생신 때는 50만 원만 드렸잖아. 그래서? 그 말에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라니. 나는 양과 똑같이 하려고 애쓰는데 당신은 왜 몰래 그렇게 해? 몰래가 아니라 내 돈으로 내 엄마한테 보낸 건데 뭐가 문제야? 문제는 나는 공평하게 하려고 했는데 당신은 안 그랬다는 거야. 공평. 여보, 우리 집에서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저는 멈칫했습니다. 결혼할 때 전세금 얼마나 보태줬어? 애 낳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와서 도와줬어? 그런 건 다 까먹었어? 그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그럼 그 정도는 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은 도와주신 게 없어서 덜 대접받아야 해. 누가 그런 말 했어? 지금 당신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내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내 부모님한테 더 잘하고 싶은데 뭐가 문제야? 당신도 당신 부모님한테 더 잘해. 나는 똑같이 하려고 했어. 공평하게. 공평 그만 좀 해. 세상에 공평한 게 어디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지난 몇 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제가 백화점에서 장모님 옷을 사드리던 날, 아웃백 상품권을 보내던 날, 커피 쿠폰을 구매하던 날, 그 모든 날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 눈치 보면서 장모님한테 더 잘하려고 애썼어. 뭐? 옷도 사드리고 상품권도 보내고 커피 쿠폰도 사고 우리 어머니한테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했으면서.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한 거잖아. 그래, 내가 알아서 했지. 처가관계 좋게 하려고, 당신 기분 좋게 해주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몰래 친정에 더 보내고 있었구나. 몰래가 아니라고 했잖아. 내 돈이야. 그럼 나한테 말이라도 하지 그랬어? 말하면 뭐해? 어차피 당신은 계산하고 따지잖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래. 여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공평하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바보였구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송금 내역을 천천히 내려봤습니다. 장모님 생신 50만 원, 어머니 생신 50만 원, 어버이날 각각 50만 원, 추석 각각 50만 원. 공평하네.
씁쓸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따로 보낸 건 어땠습니까? 백화점 옷, 아웃백 상품권, 커피 쿠폰, 화장품 세트, 건강식품. 어머니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50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제가 모르게 친정에 더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혼자 공평한 척하고 있었구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나는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어둠 속에서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문득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장인어른 환갑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내와 함께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여보, 우리 100만 원 드리자. 응, 그래야지. 저는 망설이지 않고 동의했습니다. 환갑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호텔 연회장은 화려했습니다. 하객들이 많이 왔고 음식도 푸짐했습니다. 장인어른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으셨습니다. 사위야, 고맙다. 멀리서 왔는데.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100만 원. 그리고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아버지 환갑이 다가왔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환갑은 어떻게 할 거야? 조촐하게 하시자는데. 그래? 그럼 우리끼리 밥 먹으면 되겠네.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환갑잔치 같은 건 안 해도 돼. 그냥 가족끼리 밥 한 끼면 충분하다. 우리는 동네 한식당에 갔습니다. 가족끼리만, 형제들과 조카들, 조용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봉투를 드렸습니다. 50만 원, 평소처럼. 아버지는 받으시며 웃으셨습니다. 고맙다 아들. 아버지, 건강하세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장인어른 환갑 때는 100만 원 드렸는데 아버지 환갑에는 50만 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조촐하게 하자고 하셨으니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편했던 겁니다. 처가 눈치를 보느라, 아내 기분을 맞추느라 그렇게 우리 부모님은 뒷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커피가 식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문득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하셨습니다. 작은 수술이었지만 저는 걱정이 되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큰 수술 아니니까. 저는 병실에서 밤을 샜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아이를 돌봐야 한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애가 감기 걸려서. 응, 괜찮아. 내가 있을게. 저는 혼자 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일주일 후 어머니는 퇴원하셨습니다. 저는 병원비를 계산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해 봄이었습니다. 장모님이 감기에 걸리셨습니다. 심한 감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바로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프시대. 다녀올게. 응. 아내는 사흘 동안 친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많이 좋아지셨어. 다행이야. 다행이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수술하셨을 때는 그 생각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거실에 혼자 앉아서 그 기억들을 떠올리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후 어머니가 받으셨습니다. 응. 아들아. 왜? 어머니, 깨우셨어요? 아니야. 일어나 있었어.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그래. 아들아. 혹시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아무 일 없어요. 그럼 됐다. 얼른 출근 준비해라. 네, 어머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당신을 소홀히 했어요. 공평하게 한다면서 사실은 뒷전으로 밀어놨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약과를 샀습니다. 그리고 본가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고 어머니가 문을 여셨습니다. 어머, 아들아, 갑자기 왜?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요. 저는 약과를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받으시며 웃으셨습니다. 이런 거 사오지 않아도 되는데. 들어와.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차를 내오셨습니다. 요즘 일 많이 바쁘니? 괜찮아요. 며느리랑은 잘 지내고?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셨습니다. 아들아,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엄마한테 숨기지 마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알았지? 네, 어머니.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 공평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불공평하게 살고 있었구나.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하지만 어떻게 바꿔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본가 잠깐 다녀왔어. 왜? 그냥.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또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버이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송금 화면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하지?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50만 원씩? 아니면 다르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결국 저는 평소처럼 했습니다. 어머니 50만 원, 장모님 50만 원. 숫자는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공평이 아니라는 걸. 아내는 또 따로 보낼 테니까. 처가에는 제가 따로 챙긴 것들이 더 있으니까. 본가에는 50만 원. 그게 전부니까. 송금을 마치고 저는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어머니, 어버이날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들아, 용돈 고맙다. 아니에요,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라. 너희도 살기 힘들잖니. 괜찮아요. 며느리한테도 고맙다고 전해라. 네, 어머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고맙다고 전해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머니는 모르고 계셨습니다. 아내가 친정에는 훨씬 더 많이 보내고 있다는 걸. 제가 처가에는 더 신경 쓰고 있다는 걸. 우리 부모님이 늘 뒷전이라는 걸.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는 공평하게 하려고 했다. 숫자만 보면 그랬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공평하지 않았다. 담배를 한 대 꺼냈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공평이라는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무게였고 시간이었습니다. 관심이었습니다. 정성이었습니다. 저는 양가에 똑같은 돈을 보냈지만 마음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처가에 더 많은 시간을 썼고 더 많은 신경을 썼고 더 많은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정에 더 많은 돈을 보내고 더 자주 찾아가고 더 많이 챙겼습니다. 결국 우리 부부는 각자 친정을 더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 부모님만 소외되고 계셨던 겁니다. 이게 맞는 걸까? 담배를 끄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공평이라는 건 제가 스스로를 속이기 위한 핑계였습니다. 용돈은 똑같이 드렸으니까 그 말로 제 자신을 위로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왔을 때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장모님께 또 보냈어? 아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얼마? 30만 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무했습니다. 그래. 화났어? 아니. 이제 안 나. 무슨 말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공평이라는 게 이렇게 외롭고 쓸쓸한 말이었나? 저는 혼자서만 공평하려고 애썼습니다. 혼자서만 숫자를 맞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공평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하지만 그 마음을 저는 제대로 나누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이게 당연한 걸까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공평하게 하려고 애쓸수록 마음은 더 불공평해졌다는 것. 그리고 그 불공평의 끝에서 제가 가장 소홀히 한 건 우리 부모님이었다는 것. 지금도 저는 어머니께 죄송합니다. 그리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